영도구의 한 신축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2년이 넘었지만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부산 진성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자성대공원 유적지 보호를 위해 지정된 고도제한지구에서 해제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심리치료에 적극 나섭니다. 부산시청사 내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심리상담 전문 요원을 배치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산 지역 선거구 획정에 관해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난해 입주 1년이 다 돼가도록 등기를 하지 못해 내 집을 내 집이라 부르지 못하는 영도구의 한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침하 문제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는데요. 입주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3년 만기의 고정금리 방식으로 3억 6천여만 원을 대출받은 입주자 A씨. 내년 3월 만기가 되면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3억 넘는 목돈을 당장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 집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대출을 갈아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A씨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4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 2년 넘게 등기를 하지 못하면서 입주민 다수가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다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상환이 안 되면 지금 대출금을 갚을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큰 돈이 뭐 적게는 저희한테 연락 온 입주민들은 뭐 적게는 2억, 많게는 3억, 4억씩 얘기하시는데 그걸 고스란히 지금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난해 문제가 제기됐던 도로 침하 공사가 완료되면서 올해 7월 아파트 준공 인가는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조합이 구청에 이전 고시를 신청해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회를 거쳐 관리 처분 계획을 최종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은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에게 대지나 건축 시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 사업 비용이나 조합원 부담금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와 계획이 달라지는 경우 이전 고시 전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입주자들은 조합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시행사인 조합에서 빠르게 등기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답변만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조합은 관할구청인 영도구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등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에는 필요 없다고 했던 관리 처분 계획 변경 절차가 갑자기 추가됐다는 겁니다. 작년에 협의된 대로 바로 준공인가 떨어지면 이전 고시를 하도록 협의되어 있었는데 올해 준공인가 공문에 준공인가 받으면은 이전 고시 사이에 관리 처분 변경을 하라,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붙여놓으니까.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도로 침하 공사 등으로 130억 넘는 추가 사업비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구청은 관리 처분 계획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한 적이 없다며 전체 사업비가 변경된 만큼 관리 처분 계획을 변경해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변경된 계획대로 이전 고시를 진행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전 고시 이후에는 관리 처분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 전체 정비 사업비 변경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입주자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결국 조합 측은 오는 10월 말 관리 처분 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개별 등기까지 최소 3, 4개월여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초까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입주민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바깥에 그냥 서 있기조차 힘든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이런 날씨에 매일 불과 마주하며 일을 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대장간인데요. 한보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풀무질로 바람을 불어넣자 화로가 달아오릅니다. 어느새 불이 활활 타올라 1500도에 다다르고 그 속에 쇳덩이를 집어넣습니다. 60년 넘게 불과 씨름한 대장장이에게도 한여름 작업은 여전히 고됩니다. 이렇게 불 앞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온몸에 땀이 금세 흐르기 시작합니다. 호미부터 주방용 칼까지 온갖 종류의 농기구와 생활도구가 이곳 전통 대장간에서 뚝딱 만들어집니다. 여름철엔 실내 열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야외로 나왔지만 버티기 힘든 건 마찬가지. 해를 거듭할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폭염은 갈수록 버겁기만 합니다. 작년 여름보다 올 여름이 더 더워요. 상당히 더워요. 땀도 나고 또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서 소금을 먹고도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여름에는. 그나마 더위를 식혀주는 건 낡은 선풍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바람을 직접 쐬지는 못합니다. 에어컨이나 이런 거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이 뜨거우니까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가까이 놓고 이러면 빨리 식어서 물건을 못 만들어요. 이런 무더위에도 대장장이가 불 앞으로 향하는 이유. 값싼 중국산 물건에 밀려 대장간을 찾는 발길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두르면 어차피 조금씩이라도 해야죠. 중국산보다 한 10배는 튼튼해요. 될 수 있으면 국산화를 많이 애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숭례문 복원 과정에 참여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70대 대장장이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그의 마지막 바람은 후계자 양성입니다. 우리나라에 대장간이 100명도 안 됩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후계자를 빨리 우리나라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후계자를 더 빨리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폭염에도 멈추지 않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에서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공사 현장 역시 무더위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과 휴식 공간, 그리고 휴식 시간 보장은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한 공사 현장. 노동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날 이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냉방시설이 갖춰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공사장 한켠에 마련된 냉장고에는 물이, 제빙기에는 얼음이 마련돼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시에는 50분 작업 10분 휴식, 폭염경보 시에는 40분 작업 20분 휴식 등 폭염 위험 단계별 작업 기준도 정해놨습니다. 네, 근로자들은 일단 다른 현장에 비해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많이들 호응이 좋으시고요. 물도 사실 뭐 1인당 제한이 없이 필요한 만큼 드실 수 있으니까 호응이 많이 좋은 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폭염에 따른 공사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과 그늘, 휴식시간 보장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 확인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하고 쉽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맞는 개선도 요청합니다. 목말라도 생수 한 병 가지고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죠. 그래서 아이스박스 같은 거라도 갖다가 놓고. 휴식시간 보장 등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은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기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한 온열 질환자 1,385명 중 31.9%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저희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공고 수치라고 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이건 휴게시설의 그 지침상으로 돼 있고 법령상으로 약간 하한치라고 볼 수 있고 최소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현장이고 다 다른 현장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건에 맞춰서 그 하한치를 최소치를 만족하고 그 현장 여건에 맞춰 조정을 해야지. 물과 그늘, 휴게 시간만 제대로 지켜도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산진성 고도제한 해제 주민대책추진위원회와 황석칠 부산시 의원 등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진성 인근 지역 고도제한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1975년 자성대공원 유적지 보호를 위해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돼 건물을 10m 초과해 신축과 개축할 수 없어 50년 넘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일 이동 일대는 고밀 고층 개발로 성장하고 있지만 규제 지역은 여전히 낙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부산시가 내년 6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를 보고 고도지구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부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문화재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진성공원 정상부에 있어요. 그러면 정상부의 고도가 36m인데 우리 주민들은 2m, 3m, 해발 2m, 3m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줘도 아무 문화재고 그런 게 없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50년 전에 지정한 걸 아직도 그대로 고집한다는 거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 조금 다르게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산 지역 선거구 획정에 관해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3일 오전 10시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제1강의실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부산 지역 의견 청취에 나섭니다. 이날 부산 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술인 8명이 참석해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해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심 있는 지역 주민도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심리치료에 적극 나섭니다. 부산시청 사내의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심리상담 전문 요원을 배치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해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청 1층에 있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법률, 심리 상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보험금이 모두 자신의 몫이라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년 전 고 김종한 씨는 거제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침몰하며 실종됐습니다. 이후 사망보험금 등 2억 3,776만 원 지급이 확정됐는데 50여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보험금을 수령하겠다고 나타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씨의 누나는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보상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최근 부산고법은 항소심에서 친모에게 김 씨의 사망보험금 중 1억 원을 사망자의 누나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친모는 법원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련된 선고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2025년 부산 신항과 울산항에 500톤급 소방선이 배치됩니다. 2025년 4월 취항을 목표로 지난 17일 착공한 500톤급 소방선은 분당 16만 리터의 방수가 가능한 펌프 4개와 방수포 8대, 고속구조정 1대, 화생방 감지 센서로 구성돼 화재나 구조구급 화학사고 등 복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부산시 대책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18일 오후 2시에 열린 보고회에는 부산시 주택건축국장,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공동주택 특별점검 현황과 부서별 대응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까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준공됐거나 공사 중인 건축물 61곳에 대해 설계와 시공, 건설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별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